독감 백신을 맞은 노인들이 숨지는 사고가 춘천과 홍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홍천 지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분포돼 있어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도암댐 수질 개선을 위해 조류 제거제 살포 계획을 밝히면서 정성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증도 안 된 약품을 식수원에 살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노인들이 숨지는 사고가 춘천과 홍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망 신고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가 계속돼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에 거주하던 79살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심정지 증세를 보인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하루 전인 지난 21일 오전 10시쯤 동네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았고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홍천에서도 85살의 여성 B씨가 쓰러진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B씨도 사망 사흘 전인 지난 19일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보건당국은 원인 규명을 위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두 사망자가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고 서로 다른 백신을 접종해 아직까지 백신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에서는 해당 시군 보건소와 도 역학조사관이 예방접종 이상반응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백신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보건소나 접종 의료기관에 이상반응 신고를. 질병관리청은 23일 오후 1시까지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를 신고한 경우도 도내에서만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불안감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미루겠다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맞죠. 어떻게 목숨을 담보로 어떻게 맞아요. 한쪽에서는 뭐 별 상관없이 맞아야 된다고 또 여기는 차후 또 보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은 좀 우려가스러워요, 솔직히. 지금 그래서 딴 사람들 다 맞고 난 다음에 맞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도 안전성 검증을 위해 일주일 정도 접종 보류를 권고했습니다. 지역 병의원 등 접종기관도 예방접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상태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접종해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독감은 백신 접종의 적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해 백신 접종 기피가 동시 유행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백신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홍천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3일 오후까지 20명으로 늘었는데요. 특히 최근 발생한 확진자들이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분포돼 있어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이 썰렁한 모습입니다. 시내 유명 브랜드 커피 전문점 역시 테이블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도 있지만 최근 홍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입니다. 홍천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 8월입니다. 23일 기준 모두 20명이 감염됐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인 9명이 이달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발생한 확진자는 대부분 서성면 장례식장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전파 지역이 서성면 일대였고 환자 연령대도 60에서 70대로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 상황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확진자 연령대가 노인층뿐 아니라 사회활동이 활발한 30대에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폭이 넓어졌습니다. 확진자 발생 지역도 홍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왕래가 잦은 홍천읍 지역입니다. 지역사회가 더욱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좀 서석에서 걸려서 저희가 불안한 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 자녀가 다니는 홍려 중에서도 걸렸거든요. 약간 더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이 가족 구성원 간 전파인데다 이들과 접촉한 주민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나온 건 아니고 자가격리 중에 나온 거예요. 다른 분이 나온 건 아니에요. 처음에 12번 발생했던 가족들이 자가격리 중에 된 거기 때문에요. 타 감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잠복기 때문에 서로 늦게 증상이 나타난 것일 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 접촉자 중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천구는 열이 나는 등 관련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보건소와 홍천 아산병원 등 두 곳에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강원도는 23일 춘천에서 감염병 관리지원단 현판식을 갖고 출범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 역량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강원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감염내과 전문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평창 도암댐 수질 개선을 위해 조류 제거제 살포 계획을 밝혔습니다. 물보다 무거운 천연 광물을 이용해 부유물을 가라앉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 같은 방침에 댐 하류 지역인 정선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증도 안 된 약품을 식수원에 살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과 영월 지역 상수원인 평창군 도암댐. 지난 1991년 발전용으로 운영하다 수질 악화로 2005년부터 발전 기능을 중단하고 홍수 조절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수질이 악화된 도암댐의 수질 개선을 위해 루미나이트라는 조류 제거제를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댐 하류 지역인 정선군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식수원에 투입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수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루미나이트를 살포할 경우에는 우리 군은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로부터 남한강으로 동강으로 이어지는 취수장의 모든 취수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루미나이트는 천연 광물질의 혼합물로 수처리와 조류 제거제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반포천과 횡성 주천강 등 소규모 하천에서만 사용됐습니다. 도암댐처럼 담수량이 5천만 톤이 넘는 대규모 호수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선군은 도암댐 수질 개선을 위한 루미나이트 살포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퇴적물 제거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미나이트를 수처리제로 승인해준 국립환경과학원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물보다 무거운 광물로 부유물과 흡착해 물 아래로 가라앉는 원리지만 폭우 등 환경적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미나이트가 도암댐 바닥에 얘네들 살포했을 때 일단은 정수 생태계에서는 거의 재부상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단 폭우나 이렇게 외부로부터 교란이 있으면 재부상할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류제거제가 수처리제로 등록되는 등 이미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수질 개선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암댐 하류에 있는 정성구 많은 주민들은 이번 수질 개선 사업을 많이 찬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성구 일부가 이제 좀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도암댐 현장에서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약품 처리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도암댐 수질 개선 사업을 둘러싼 한수원과 정성군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원상입니다. 제17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31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등에서 열립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회를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마케팅 행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 버스터미널 부지에 추진되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포럼이 오는 29일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에서 열립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이날 도내 사회적 경제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추진 목표와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되는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센터로 도내 30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각종 지원과 연구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내년 정부 공모사업 응모를 준비 중이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화폐인 춘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이 1년 사이 9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춘천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9,426곳으로 지난해 1,000곳 정도에서 9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사랑 상품권 발행액도 450억 원에 달해 지난해 27억 원에서 16배 정도 늘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4월 모바일 상품권이 출시되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가맹점과 발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겨냥한 영화 생태계 발전 방안이 모색됩니다. 강원대학교와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오는 30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에서 비대면 시대 KCT의 미래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대응과 문화와 기술을 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포럼은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평창국제영화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축제 중반을 지나고 있는 횡성 한우축제가 다채로운 온라인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제16회 횡성 한우축제는 개막 9일차인 23일 세 번째 한우 특가 판매 생방송 한우사러 온 날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돈스파이크의 요리쇼 공개 방송을 유튜브 전용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횡성 한우축제는 앞으로 2차례 한우 농특산물 특가 판매 생방송과 지역별 동네방네 콘서트, 유튜버가 참여하는 한우 먹방 등을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간현관광지 전망대 조형물에 사용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원주시는 관광지 내 명품 탐방로 조성을 위해 전망대 공공디자인 공모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모는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며 공모 내용은 주제나 소재 제한 없이 관광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디자인이면 됩니다. 원주시는 연관성과 창의성 등 심사를 거쳐 3점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대상 작품은 실제 조형물로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